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5분의 1 토막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항상 패턴이 똑같았어요. 큰 하락 이후에 반등, 그리고 다시 더 큰 폭의 하락, 반등, 더 큰 폭의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자,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더 지하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조금 다시 한번 좀 올라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또 반등으로 보긴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저점 42,000원대에서 잡은 이후에 조금 올라주는 모습인데 지금의 어쨌든 굉장히 좀 느리지만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등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요 정도는 거의 반대되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은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에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완전 반대되는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63%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양호한 수치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3조, 4조, 5조 9천, 6조 7천, 7조 5천, 8조 1천. 뭐 매출 자체는 상당히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어요. 매출은 괜찮아요. 근데 뭐 항상 어떤 도덕적 이슈라든지 재료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매출 자체는 괜찮은 상황이다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2천, 4,500, 5,800. 자, 여기까지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날 무렵쯤에는 다시 한번 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5,600, 4,600까지 내려왔고 이제 올해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5,300 정도. 그래서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을 해줍니다. 내년, 후년에도 꾸준하게 좀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영업이익은 어쨌든 작년을 저점으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여지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작년에는 크게 꺾이면서 적자 전환 그리고 올해는 흑전에 성공하면서 3천억 크진 않지만 어쨌든 플러스 전환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손익은 회복이 되지만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아쉬운 수준이긴 합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보시게 되면 1100에서 1300 소폭의 상승 이어갔고요. 3분기에는 1400에서 1200 이제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와는 반대로 3분기는 좀 아쉽겠고 4분기, 1분기는 그래도 전년 대비 각각 뭐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씩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큰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3분기를 제외하면 좋은 흐름 전년 대비해서는 이어갈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참고적으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11월 7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좀 아쉬울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겠습니다. 50, 60. 자, 60대에서 유지되다가 80. 최근에 좀 80대까지 올라오면서 과거 대비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100 언더에서 안정적인 수치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ROE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 이후에 17까지 올랐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 때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주가와 함께 수익성도 엄청난 이제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자릿수 유지가 되는가 싶었지만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로 한 번에 이제 순이익이 꺾이다 보니까 ROE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올해는 일단 플러스로 돌아서지만 수치가 좀 아쉽습니다. 아직은 3, 내년 4, 5 이런 식으로 올라는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두 자릿수는 아직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은 앞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로 보여지고 있고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 자, 순이익과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올해는 이제 수치는 적지만 일단 플러스로 돌아섰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과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62원 일단 올해 기대가 되고 있고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1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49배, PBR 1.5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이거 저평가 아닌가 싶지만 저는 저평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대비 재가치 받고 있는 주가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다. 왜냐면 실적이 아직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도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우리가 저평가로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나와 있는지 보시게 되면 일단 3분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 증가하지만 영업이익 중요하죠. 7% 감소하면서 자, 시장 전망치를 좀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3분기 아쉽겠습니다. 자, 그 배경으로 보시게 되면 자, 콘텐츠 부문 매출이 전년보다 5% 줄어서 부진할 전망이고요. 게임즈 신작이 부재하고 그리고 피코마 글로벌 마케팅 경쟁이 확대가 되고 상반기 대비 축소된 미디어 라인업의 영향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좀 아쉽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AI가 좀 가장 중요한 떤 재료가 될 것으로 향후에도 좀 세팅을 잡아놨었는데 AI도 좀 실망스럽다고 보여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가 공개한 AI 서비스 카나나는 이 새로움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인데요. 대화형 AI 서비스 카나나는 제한적인 채팅 정보만으로는 이 챗 GPT 대비 차별적이거나 더 나은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고 또 별도 앱으로 출시가 되는 만큼 기존 카카오톡 사용자들을 일일이 초대해야 된다는 또 한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 서비스에 적용할 AI 기술들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인 만큼 혁신성은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화 대표는 카카오톡과 AI를 차기 성장 동력으로 세웠었죠. 하지만 실제로 카카오의 성장을 이끌 만한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과거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등 이런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했던 것처럼 이용자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가 좀 창출이 돼야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앞으로도 이제 AI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점프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가 되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카나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4분기부터 프로필 영역 브랜딩 광고, 전면형 브랜딩 광고, 검색 광고 등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성장률이 제한적인 지금인 만큼 신규 광고 자리의 실적 기여도가 향후 실적과 주가 방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비핵심 사업 효율화와 더불어 통합 작업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광고 자리, 커머스 다양화, 수익 확대 등을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연내 밸류업, 주주 환원 프로그램 이런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변화를 일단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암울한 시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는지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굉장히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 일단은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싸 보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고, 뭐 실적이 천천히 올라가긴 하더라도 지금 재료 자체가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까지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좀 성장 동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뭐 반발 매수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인 반등 아직은 조금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저점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바닥권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 3만 원을 가느냐 3만 원에서 좀 더 빠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은 어느 정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언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카카오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하시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많이는 못 드리겠죠. 자, 5만원 보고 있습니다. 일단 5만원 목표 주가 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방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짧게 5만원까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 가져가시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 가능한 범위, 자, 손실이 크지 않거나 혹은 본전 근처에 있어서 나는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꼭 탈출하셔서 다른 종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손절하기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많이 난 분들은 손절하기 힘들죠. 그런 분들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 자, 강제적으로 좀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하시냐면요. 자, 물타기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물타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5만 원, 자, 목표 주가 밑으로만 맞춰 주세요. 밑으로 맞춰 주시는 걸 기본값으로 좀 설정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올 때까지. 그건 저도 모르죠. 그래서 카카오 내에서 뭐 계획들은 계속해서 발표를 해 나가겠지만 어떤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은. 계속해서 뭐 출시해 봐야 남들보다 뒤처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론 국내 증시가 안정화가 더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지만 국내 증시가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료가 지금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고, 자, 5만 원 밑으로 맞춰 주시되, 여러분들이 혹시 고점에서,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자, 과거 보시면 17만 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자,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저는 5만 원 밑으로는 못 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가 5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자, 11만 7천 원 라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요 정도. 자, 11만 7천 원 밑으로 맞춰 주시고 장기로 보유하시는 전략밖에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은 시간이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분간은 뭐 좋은 재료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는. 그래서 손절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손실 범위가 뭐 한 10%, 15% 이런 분들은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거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손실폭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꼭 탈출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최소 11만 7천 원 밑으로 그리고 이상적인 구간은 5만 원 밑으로 설정하고 평단 맞추고 장기 보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간별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자, 여러분들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은 자 4만 2천 원 언더입니다. 4만 2천 원. 요 밑에서는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물 타면 오히려 손해죠. 물 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42,000원 밑에 있으면 그냥 탈출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